박수홍 친형 48억 횡령 3년 6개월 실형 확정 모든 게 끝났다. 박수홍 방송인 친형의 수십억 횡령 사건에 대법원이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10년간 출연료 등을 빼돌아 약 48억 원. 횡령 혐의를 받았던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고 형수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 2년이었던 형량이 2심에서 3년 6개월로 늘어난 결정적 이유와 박수홍 본인의 엄벌, 탄원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사건 전말부터 법정 과정, 최종 판결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박수홍 친형 드디어 감옥행 확정. 박수홍 씨의 친형 10년 넘게 동생 출연료를 빼돌아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3년 6개월 실형을 확정지었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형제 갈등을 넘어 연예계 기획사, 운영과 출연료 관리의 어두운 이면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죠. 오늘은 박수홍 횡령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왜 형량이 이렇게 나왔는지,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0년 횡령의 실체, 48억 원 규모. 먼저 범죄 사실부터 보겠습니다. 박수홍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자신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동생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초 검찰은 61억 7천만 원 규모로 기소했으나 1심 과정에서 중복 등을 제외해 48억 횡령 확정 규모로 조정됐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회사 자금으로 출연료를 관리하면서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허위, 경비 처리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실이 계속 발생했고 박수홍 횡령 사건의 핵심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1심 무죄 2심 법정 구속, 왜 형량이 늘었나? 1심에서는 횡령액을 20억 원으로 한정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수에게는 공모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나왔죠. 하지만 2심은 완전히 다르게 봤습니다.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까지 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사의 실질적 손실이 지속되며 피해자 박수홍 씨가 엄벌을 탄원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형수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새로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박수홍 횡령 사건에서 1심과 2심 판단이 갈린 결정적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상고 기각 왜 최종 확정됐나? 오늘 대법원 일부는 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상고 기각 이유는 2심의 양형이 적법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횡령액 재인정 과정에서 검찰이 수정한 48억 원 규모를 받아들였고 피해 회사의 지속적 손실과 박수홍 씨의 엄벌 탄원서를 중대하게 고려했습니다. 형수 부분도 공모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48억 횡령 확정과 함께 박수홍 횡령 사건은 법적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건의 여파, 연예계에 남긴 교훈. 이 사건은 연예계에 몇 가지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출연료 매니지먼트 수익 관리가 가족 경영이라도 투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기획사 운영에서 회계 분리가 제대로 안 되면 이런 대형 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줬습니다. 박수홍 씨 본인도 이 과정에서 큰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후 방송 활동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3년 6개월 실형 확정으로 법적 절차는 끝났지만 가족관계 회복과 업계 관행 개선은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결론 박수홍 횡령 사건,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박수홍 횡령 사건을 정리해보면 10년간 48억 원 규모 횡령으로 시작해 1심 2년 2심 3년 6개월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3년 6개월 실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형수에게도 집행유예가 내려졌고 피해 회사의 실질적 손실과 피해자 탄원이 결정적이었죠. 이 사건은 가족 사업의 위험성과 돈 관리의 투명성 없이는 어떤 관계도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박수홍 씨의 행보와 연예계 기획사 운영 관행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